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충훈입니다. 네, 얼마 전 광복절에 태극기 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군산의 한 마을에서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모두 16가구가 살고 있는 성산면의 양지 마을인데요. 국경일에는 기본이고요. 또 기념할 만한 특별한 날이 있을 때도 태극기를 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사 온 분들에게 태극기를 선물로 드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 광복절에 태극기 개항률이 참 많이 저조했다고 하는데요. 이 양지 마을의 태극기 사랑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뷰 전라북대 오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주 KCC 이지스 선수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한 학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전주 KCC 이지스 하면 현재 허재 감독이 수장을 맡고 있고요. 그렇죠. 또 우리 지역의 아주 명문 농구팀이죠. 그렇죠. 네. 자, 올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KCC 선수들의 모습은 어떠할지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뷰 오늘의 이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인데요. 제 뒤에 보이시나요? 지금 이곳 학생들과 그리고 눈에 익을 우리 전주 KCC의 선수들이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신명우 선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학교에 어쩐 일이세요? 학생들하고 저희 선수단하고 좀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토론도 하면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체육관에 와서 같이 이제 운동도 좀 하려고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신명우 선수는 남학교보다는 여학교로 가셨을 때가 훨씬 더 인기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학생들과 함께 하니까요. 네, 저도 여학교를 좀 기대했었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저도 남자 중학교를 나와서 좀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보니까 좀 재미있고 좀 새록새록 학생 때 생각이 좀 많이 나고. 사실 지금 시즌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이번 시즌 기다리고 있는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주 KCC가 이제 승진이도 돌아오고 저희 태수리도 합류하고 해서 전력이 많이 보강됐으니까요. 이제 저희 팀이 우승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까 팬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네, 하승진 선수. 네. 자, 소집을 마치고 복귀전을 지금 앞두고 있죠. 네, 화려한 실력은 물론이고요. 큰 키 때문에 오늘 지금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분이 계시죠. 하승진 선수인데요. 제가 가서 잠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들어갈 수 있으려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승진 선수입니다. 우리 팬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근에 사회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하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팬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즌 이제 들어가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부상 없이 시즌 잘 치르고 싶고요. 그리고 복귀해서 돌아왔고 또 저를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우승으로 보답하고 싶네요. 이제 학생들 조금 있다가 농구도 가르쳐주시고 하실 거잖아요. 네. 저도 살짝 껴서 배워볼 수 있을까요? 좋죠. 네, 해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배워봐야지. 이야, 하승진 선수에게 농구를 배우다니 정말 영광 아닙니까? 이소연 리포터도 직접 나서 봤는데요. 아쉽게 불발이고요. 실패했습니다. 네. 한 번 더 도전해 봅니다. 바운드하고 골밑슛을 성공시켰습니다. 들어갔네요. 오늘 2점 획득했네요. 네, 선수들과 학생들의 농구 클리닉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숨이 차나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 한 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전일고 2학년 피닉스 주장 심동준입니다. 농구부예요? 네. 와우, 농구부면 이렇게 KCC 선수들과 직접 경기를 하는 게 정말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게 겪게 돼서 정말 설레고 며칠 전부터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또 잘 반겨줘서 감사하고. 아니,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며칠 전부터 어떤 준비를 했어요? 네, 저번 주부터 피켓도 만들고 선수들 이제 검색도 해봐서 별명 같은 것도 알아서 붙여보고 그래서 이렇게 응원판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실제로 보니까 제일 좀 내 스타일인 것 같다 하는 선수는 누구예요? 심영호 선수. 왜요? 일단은 수비도 되게 잘하시고 얼굴 잘생기셔가지고 뭐 되게 호감가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응원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누구 응원하고 있어요? 하승진 응원하고 있어요. 오늘 선수들하고 같이 지금 많은 활동들을 했잖아요. 네. 가장 재밌었던 거 뭐예요? 하승진 선수 덩크 쏘는 거. 오, 원래 팬이에요? 네. 오, 키가 크고 멋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승진 선수가 저기서 지금 듣지는 못하지만 카메라를 보고 영상 편지 한번. 평소에 많이 존경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활동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해보니까요. 정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열심히 운동해서 정말 건강한 학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KCC 화이팅! 생방송 뷰 화이팅! 자, KCC 화이팅! 생방송 뷰 화이팅! 화이팅! 약한데? 네, 지난 연휴 때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네, 가까이 있는 한옥마을만 보더라도요. 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네. 다행히도 날씨가 크게 나쁘지 않아서 휴가를 즐기기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휴가라는 게 콘센트 같아요. 이게 삶에도 배터리가 있다면 휴가 다녀오신 분들은 그 활력 배터리를 완충시키고 온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뷰에서는요. 지난 주말 우리 지역에 있었던 축제 두 곳의 현장과 분위기를 화면 속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연이 손짓하는 계절 여름. 막바지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전라북도 곳곳은 인파로 넘쳐납니다. 어린이들에겐 잊을 수 없는 자연의 추억을, 어른들에게는 잊고 지낸 옛 동심을 되살려주는 다양한 체험이 있습니다. 멋진 의상으로 태어난 전주의 명물 한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한지 패션쇼는 연휴를 맞은 관광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움을 선사했죠. 두 축제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지평선 너머 끝없이 펼쳐진 갯벌. 이곳엔 특별한 체험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아침부터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갯벌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탁 트인 갯벌을 보니 몸도 마음도 어린아이처럼 들뜨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창이 갯벌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갯벌 체험한다고 저희 이제 부산에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온 거예요. 조기 잡고 또 시끄럽게 놀러 오고. 이제 갯벌 버스를 탈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갯벌을 만단다는 사실에 분위기가 술렁입니다. 고창에는 수박도 유명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갯벌도 상당히 좋고 각종 뭐 어패류나 이런 게 갯벌 생물이 풍부해서 이거를 관광객에다 좀 알리고 전국에다 알리려고 이런 축제를 개최를 해서 우리 맨발로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체험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갯벌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갯벌로 향하는 이 기분. 아마 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갯벌 버스를 타고 양식장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조개 캐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런 갯벌에 발이 잡혀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호미로 살살 갯벌을 간지려 보니 제법 알이 굵은 조개가 손에 잡힙니다. 이 맛에 갯벌 체험을 하는 거겠죠? 바람이야 이만큼 켰어요. 이만큼 잡았어요. 같이 이러고 조개도 잡고 대화도 나누고 배웠다 보니까 고기도 같이 잡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화해도 되고. 맨날 컴퓨터만 하다가 자연에서 뛰어노니까 좋은 것 같아요. 컴퓨터 안 했거든요. 조개를 한 소쿠리 가득 담고 돌아오는 길. 묵직한 조개만큼 추억도 함께 담아갑니다. 너무 재밌죠. 근데 오늘 어망 체험을 못해서 너무 좀 서운했어요. 한편 이곳에선 또 다른 체험이 열리는데요. 참가자들이 조개 껍질을 이용해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 여름 바닷가의 낭만을 공예품에 담아봅니다.
저희는 갯벌만 조개 잡으러 왔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공짜로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금강산도 식후경, 만돌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음식들이 갯벌 체험의 즐거움을 2배로 만들어주는데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먹는 고창의 향토 음식. 이런 게 바로 꿀맛이겠죠? 조개를 깨고 풍천장어를 먹고 이게 뭡니까? 복분자 냉면과 아주 시원한 우리 그 삶을 아주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고향 같은 느낌. 그걸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말 힐링이에요. 이곳은 화려한 패션쇼가 열리는 현장. 하지만 이 패션쇼에 선보이는 의상은 조금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믿기지 않겠지만 바로 한지로 만든 옷들입니다.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열린 2014 전주 한지 패션 대전. 연휴를 맞아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온 대학생들의 작품이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화복 규목이라고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번 대회 주제가 어울림이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잘 좀 이제 소통할 수 있게 작품으로 했어요. 원래는 5월 달에 대회였는데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노란색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한지의 놀라운 변신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현대적이고 파격적인 의상부터 다소 실험적인 도전을 선보인 의상까지 무더운 여름 사람들의 눈을 한 번에 사로잡는 화려한 한지 패션쇼 덕분에 더위도 저만큼 물러갑니다. 한지에 신축성이 없어서 만들 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이번 무대에서는 학생들 작품뿐만 아니라 국내외 디자이너들의 독특하고 다채로운 30넉 점의 작품도 함께 선보였는데요. 한지로 이 같은 의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지의 재발견 아닐까요? 한지로 가지고 다양한 아트웨어라든지 실용의상이라든지 다양하게 그런 그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새로운 그 학생들로부터 그런 그 디자인을 좀 끌어낼 수 있고 어떤 신인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그런 장으로서 한치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작품들, 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눈매가 날카롭습니다. 한지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그 매력을 널리 알리는 자리인 만큼 이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디자이너들에겐 충분히 의미 있고 뜻깊은 기회가 되겠죠. 한지라고 해서 그냥 차분한 것만 예상하고 왔는데 너무 색깔이 화려해서 놀래가지고 사진도 너무 많이 찍고 학생 작품인 줄 알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퀄리티도 높고 너무너무 아가씨들이 예쁘고 옷도 가지각색으로 예쁘고 너무너무 좋아요. 잘 봤어요. 여름의 끝자락, 싱그럽고 생동감 넘치는 자연과 그 즐거운 축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여름밤을 수놓은 이색적이고 환상적인 무대. 2014년 여름은 시원하면서도 조금은 특별했던 계절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네, 방금 본 옷들이 한지로 만든 옷이잖아요. 네. 종이로 만든, 정말 화려하네요. 네, 저도 보다 보니까 몇 벌 탐나는 옷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를 소장하고 있다가 특별한 날에 꺼내 네. 입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욕심이 좀 있군요. 네. 그리고 앞서 봤던 이 고창 갯벌 체험 축제. 야, 갯벌만 봐도 정말
가슴이 확 트이고 옛날 추억도 많이 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는 풍광도 수려하고 또 아주 여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연 환경도 정말 많잖아요. 네. 더 늦기 전에 이 여름의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생기 넘치는 주인공을 만나는 활력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음악으로 일탈을 꿈꾸는 분들입니다. 음악으로 일탈을? 네. 어떤 음악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한번 끝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각각 직업은 다르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평범한 삶에 활력이 된다는 직장인 밴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금요일 밤. 하지만 이곳에는 불금의 유혹을 마다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 직업은 다르지만 음악으로 대동단결한다는 이들은 직장인 밴드. 특히 이 팀은 음악적으로 소외된 장르를 해보자는 뜻으로 의기투합. 올해로 벌써 3년차가 된 중견 밴드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드락 밴드 마스터입니다. 드럼을 맡고 있는 팀의 리더 정현덕입니다. 기타 권대승입니다. 기타 전범균입니다. 베이스의 김민경입니다. 건반 이지은입니다. 노래를 맡고 있는 김준엽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직장인 밴드 하면 대중가요나 귀에 익숙한 팝을 연주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 팀은 다소 무거운 하드락 장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음악 장르가 남다른 만큼 연주 실력도 보통이 넘는다고 하네요. 사실 이 하드락을 하는 음악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직장인들 밴드 중에서. 근데 저희들이 각자 다른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드락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하드락을 같이 하자라는 말에 이제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한동안 이제 밴드를 안 했거든요. 가만 생각하니까 밴드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고, 전보다 일도 잘 되고요. 생활하는데 많이 이게 활력이 되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루 종일 업무에 치이다가 그 스트레스를 회식이나 술자리로 푸는 게 아니고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꿈과 열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 직장인 밴드의 매력입니다. 직장에서 선후배들이거나 아니면 상사 저는 부하 직원의 입장이고 그렇게만 지내다가 여기 와서는 그냥 친한 언니 오빠들 아니면 동생 뭐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친구 같고 서로의 장단점들도 있고 서로 그런 얘기도 나눠가면서 좋은 정보도 수집하고요. 그런 면에서도 직장인 밴드가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연습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사운드. 마스터팀은 하드락을 주로 연주하는 직장인 밴드인데요. 원래 하드락이라는 장르가 거칠고 다소 무거운 편이라서 왠지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터프할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떠세요? 음악처럼 성격들이 쌀 것 같은데 저기 있는 범균이 형은 뭐 얼굴만 봐도 정말 순하게 생긴 사람이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도 좀 이상한 면은 있습니다. 약간 정신세계는 이상하지만 착한 거는 정말 뭐 누구 못지않게 착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센 음악을 한다고 사람이 이상하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 그대로예요. 단합이 잘 되고 하는 것들은요. 저희 리더 형이 음악적인 정말 열정이 너무 뛰어나서 집안에도 악기를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고 연습도 하시고. 그래서 리더의 하우스 전격 방문. 집에서도 드럼을 연습할 만큼 음악에 대한 애착이 깊다고 하는데요. 그가 연주하는 드럼은 얼핏 봐도 악기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음악을 항상 생활화하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집에 있는 시간, 틈틈이 음악하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리고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까워서요.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악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제가 아끼는 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글쎄요, 손가락 안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작년에 제 와이프가 제 생일날 생일 축하한다고 미국에서 직접 공사해서 갖다 준 거예요. 제가 제일 아끼고 제일 소중하게 사용한 그런 악기입니다. 뮤지션으로 변신했던 3시간여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연습실을 나설 준비를 하는데요. 꼼꼼한 악기 정리는 필수죠. 이제 연습도 마무리했겠다. 모두들 댁으로 들어가나 했는데 도착한 곳은 뒤풀이 장소. 늦은 저녁 식사도 하고 연습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팀의 화합은 물론 서로 간의 친목을 쌓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막 있었던 일들 다 막 얘기하고 나면 스트레스 풀리고 좋아요. 음악적인 얘기, 대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했던 일, 내일 공연하겠다라고 하는 걸 준비한 이 과정이 재밌어요. 이 과정이 재밌어서 음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내일 공연을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다음 날 저녁. 마스터팀의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 앞에서 작은 무대를 연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어제 연습실에서 본 모습과는 다르게 멤버들이 살짝 긴장한 것 같습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지금 떨린대요. 근데 이게 막상 공연 시작하면 막 짜릿한 전율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맛에 이거 하는 거죠. 이게. 관객들과 같이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저희의 만족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즐겁게 한번 놀아볼게요. 화이팅!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관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마스터입니다. 그간 연습실에서 보낸 시간들을 압축시킨 것처럼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스터팀. 열정과 즐거움으로 함께 모여 연습했던 지난 시간들이 멋진 음악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즐기며 넘치는 카리스마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것도 성공! 지켜보던 관객들도 그루브를 타며 음악에 빠져듭니다. 지쳐다니면서 이렇게 연습한다는 게 대단하고 마스터 공연 보고 있으면 저도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요. 안 맞춰지만 정말 프로같이 에너지가 장난 아닌 것 같아. 아니 오늘 잘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다 발산하고 나니까 스트레스 풀리고 너무 좋아요. 나이도 먹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사랑하신다면 나이 따지 마시고 음악하러 마스터로 오세요. 일상에서 조금만 벗어나 하고 싶었던 일을 행동으로 옮기면 더욱더 즐겁고 열정 가득한 삶이 펼쳐집니다. 특히 음악으로 생동감을 전하는 직장인 밴드는 일상이라는 악보 위에 음악으로 일타를 연주하는 주인공들인데요. 유쾌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모든 직장인 밴드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직장 다니면서 무언가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보통 직장인들은 이 스트레스 해소할 때 술자리, 흡연 이런 걸로 하는데 그렇게 음악으로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건강해 보이고 참 좋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직장인 밴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요. 평범한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밴드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요. 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었던 일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조금 더 즐거운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14일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한국 방문 이후에 25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 방문인데요.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한 일정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일정이 바로 시복식이었는데 좀 시복식 하니까 좀 생소해요. 그렇죠. 이 시복식은 순교자들을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로 선포하는 걸 말하는데요. 총 124분 중에서 우리 전북에서는 24분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중에서 호남 지역 최초 순교자의 유한검 씨 이야기를 전북 보물지도에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교황이 직접 주재하는 시복미사로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땅에서 순교한 124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복자로 선포됐는데요. 이날 전북 출신의 순교자 24명이 복자로 추대됐고 유한검도 그 이름을 올렸죠. 호남의 첫 사도이자 순교자였던 유한검.
그의 삶을 따라 전북 보물지도 출발합니다. 하느님, 요즘 제가 전북 보물지도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어려운 미션으로 인해 제가 두통에 거기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거기다 저혈압으로 오늘은 또 어떤 미션을 줄지 아주 그냥 제가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됩니까? 그래, 가시죠. 가시죠. 드넓게 펼쳐진 전북 완주의 한 평야. 이곳에는 천주교의 씨앗을 뿌린 이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를 이 넓은 들판에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넓은 들판이 호남 지방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뿌리내렸던 곳. 호남 지역 최초로 천주교 신자가 된 유한검. 그는 학식과 인품이 뛰어났을 뿐더러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한양을 갈 수 없을 정도라 여길 만큼 대단한 부호였습니다. 유한검 어르신이 정말 많은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좀 그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집니다. 그러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한검 어르신이 사시던 생가토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넓은 들판을 따라 10여 분을 걸으면 유한검의 생가에 도착합니다. 아, 여기가 바로 그 유한검 어르신의 생가. 그러죠. 덕망 있는 양반으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을 그가 천주교를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굶주린 백성들을 보며 평등과 사랑의 실천을 중시하는 천주교의 사상에 심취하게 됐을 겁니다. 잘 사셨다는 게 전 느낌이 딱 오는 게 이게 또 연못도 있고 이렇게 또 정원도 또 넓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은 그런 의미의 연못이 아니고 예전에 조선시대에 중죄인에게 내려진 벌이 파가저택이라 그래서 그 있던 집자리를 다 헐어버려가지고 다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못을 만드는 것을 파가저택이라 그래요. 다 물로 채워서 그냥 제가 좀 짧다 보니까 지식이. 근데 선생님 저기 보니까 마리아상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마리아상이 아니고 이 집의 맏며느리였던 이순이 누갈다상. 왕족의 후예였던 이순이는 신자가 되면서 순결을 다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유한검의 맏아들 유증철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진 터에 결혼에 이를 수 있었죠. 그러면 둘이 결혼을 해서 살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동정 생활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부부로 살면서 동정을 지켰다는 것이 이분들의 특이한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그렇지. 또 서로의 지킬 거는 지켜주는. 그렇지. 예.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범했던 분들 같아요. 그냥. 그렇죠. 유한검의 가족과 노복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자가 되어 신앙 공동체를 이뤘는데요. 복음 전파를 위한 그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에서 신부님을 모셔오게 됩니다. 가성직 제도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유한검이 그게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국적으로 하던 것들을 중지시키고 그 뒤로 이제 중국에 계속해서 신부님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무무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호남 지방에서 첫 번째 미사를 봉헌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재물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유한검. 하지만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칼날이 드리워집니다. 유한검 어르신은 그러면은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되시죠? 서양에 큰 배가 오면은 조선 임금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대박 청래운동인데 이것이 사실은 외세를 빌려가지고 종교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은 역모를 꾸민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80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적에 결국은 유한검은 남문박 지금의 전동성당 터에서 능지 처참을 당합니다. 조선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현의 피가 서린 땅. 이곳에 유한검의 눈물도 묻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제 100년 뒤에 이 성당 터를 네. 천주교에서 마련해 갖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8년에 집을 짓기 시작해서 집이 거진 다 완성된 것이 1914년이니까 딱 100년 됐죠. 아름다운 외관으로 한옥마을의 필수 관광 코스인 전동성당. 하지만 순교의 핏자국 위에 세워진 전동성당에는 건물의 아름다움을 넘어 더욱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주의 일제시대 때 신장로가 만들어지면서 전주 성벽이 이제 헐리게 되고 그 헐린 돌을 이 성당을 지으면서 주추로 이렇게 삼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순교자들의 피가 묻어 있는 그런 돌이 이 성당의 주추로 됐다는 것이 참 뜻깊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한검과 그의 가족들을 합장한 무덤이 있는 곳. 본디 중바위라 불리던 이곳은 순교한 가족의 무덤이 생기면서 치명자산이라 불립니다. 와, 이렇게 올라오니까 전주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예. 전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 어귀에는 순교자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탄압받지 않는 세상.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순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치명자산에 이렇게 합장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죠. 당시에 그 전동의 주임 신부였던 보든의 윤 신부님이 네. 여기를 와서 보고 참 좋은 자리라고 나도 죽으면 여기 묻히고 싶다고 프랑스 신부님인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신자들이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데 신부님보다 먼저 무치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그들의 신앙은 후세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황님,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는요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날 때가 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는 것 같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전라북도 천주교 이 시작을 함께한 이 순교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더욱더 멋진 보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soon. 호남의 사도로 지역 최초의 순교자가 된 유한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지친 일상을 벗어나 한 번쯤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은 시간. 그가 걸었던 순교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호남의 순교자였던 유한검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또 보살펴주고 또 사랑을 실천한 이 유한검의 모습을 보니까요. 참 존경할 만한 인물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유한검이 능지처참형을 당한 이후에 일가족도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유한검의 집에서 일을 돕던 노복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뭐 국가에서 금하는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네. 그분들이 평소 그 노복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단적으로 좀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나눔을 실천하는 삶,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누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전북 보물지도에서 유한검의 이야기를 따라가 봤는데요. 네. 이 유한검 외에도 23분의 우리 지역 순교자가 복자로 추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복자가 되신 우리 지역의 순교자들과 그리고 전북의 천주교 성지 이야기를 이영춘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난 14일 한국에 왔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떠나셨습니다. 4박 5일의 일정이었는데 참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시복식에도 직접 다녀오셨죠? 예, 지난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식이 있었고 저도 새벽에 출발해서 다녀왔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사실
저도 상당히 감동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갔었고 네. 실제로 그곳에서 미사를 하는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황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네. 또 그 교황님을 뵙기 위해서 또 미사에 함께하기 위해서 네. 또 124분 그분의 복자 선포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오신 전국에서 모인 신자들 네. 대단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도 아마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네. 보도에 의하면 뭐 100만 명이 왔다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않은 것 같고 아무튼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감동적이었는데 특별히 네. 교황님께서 이렇게 카프레이드를 하시면서 그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어린이들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는 모습 네. 그리고 특별히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희생자들 가족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또 얘기를 나누고 그분들이 쓴 편지를 이렇게 당신 몸에 지니고 이렇게 네. 로마까지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모습이 그 시복식 현장인가요? 그렇죠. 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124분에 대한 복자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시복식에 대한 또 설명이 화면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정말 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네, 보기만 해도 굉장히 경건해지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입니다. 네. 네. 지금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저희가 예, 시복식은 말 그대로 그 순교자들을 복자로 선포하는 그런 식. 근데 그것을 미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네. 8월 16일 날은 미사 전에 그분들에 대한 복자 선포식이 있었고 그리고 네. 바로 미사가 있었는데 천주교에서 복자라고 한다면 참 생소한 말이지만 네. 사실 간단한 말입니다. 네.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 성덕이 출중했던 분들, 또 신앙의 삶이 출중했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후손들이 그분들의 삶을 더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길이길이 공경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들 선별해서 복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인데 네. 이번에는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 중에 124분을 그렇게 선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자로 그러니까 복된 분들이란 뜻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 또 그분들을 분들. 공식적으로 추대하는 그럼요. 의미네요. 공식적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예. 네. 124분이 복자가 되셨는데 그중 우리 지역 인물이 24분이나 계십니다. 어떤 분들인가요? 자랑스럽죠. 네. 124분 중에 우리 지역이 24분이나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 천주교의 선주교 순교사 중 첫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윤주충, 네. 권상현 이분들 그리고 호남 지역에 아까 전북 보물지도에서 따라가 봤던 호남 지역에 처음으로 천주교를 전했던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네. 그리고 그 여러 박해 때마다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신유년 박해 때 순교하신 분들이 많죠. 유한검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 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정부부 순교자 네. 예. 이분들이 더 계시고 또 기해박해 때 1839년에 순교하신 분들 중에는 12년 동안 옥에서 이렇게 옥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참 이 여러분들을 많이 소개를 해줬는데 그중에서 유중철 이순희 부부는 부부면서도 동정을 지켰다고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도 궁금한데 장남이라서 그 당시에 대가 끊길 수도 맞아요. 있는 정말 큰 결정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예. 네. 어떻게 두 분은 동정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참 저는 정신적인 어떤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부부이면서 동정으로 사셨다고 하는 말보다도 이 두 분은 유중철, 요한, 이순희 두갈다 이분은 신앙 때문에 동정으로 살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 때문에 혼인을 하지 않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상 양반이고 또 이순희는 왕손이잖아요. 네. 혼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주모모 신부님이 둘을 추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인 유한검도 그것을 흔쾌히 또 허락했는데 그 마음 또한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동정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뜻을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부로서 네.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어려움이 많았겠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신앙의 힘으로 다 이겨냈다고 하는 것을 이순이 누갈다가 옥중에서 쓴 편지, 네. 그 편지에서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동정이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이겠지만 그분들이 깨끗한 몸과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 그리고 서로의 뜻을 존중해 주려고 했던 것, 육체적인 사랑보다도 정신적인 사랑, 서로를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사랑, 이해해주는 사랑이 완성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군요. 네,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 전북의 천주교 성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유한검 그분이 사셨고 또 그 가족들이 사셨던 또 동정부부 순교자들이 사셨던 처남이가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순교한 곳, 풍남문 밖이라고 한다면 전동성당,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전동성당, 그리고 전주 습정이 성지, 거기에는 박해 때마다 많은 전주교 신자들이 목숨을 바친 것이죠. 그리고 유한검 가족이 묻혀 있는 승암산, 치명자산 거기가 있고 또 124위와 관계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천호성지나 또 여산, 또 나바위 같은 곳도 있고 또 124위와 관련된 분들 중에는 김제에서도 한 분이 순교하셨고 또 고창 개갑장터에서도 또 한 분이 순교하셨습니다. 한국이요 참 독특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천주교가 자생했다고 하는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생긴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한국에는 유일한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천주교.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다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한국은 그 학자들이, 유학자들, 서양 학문에 대한 관심, 이것 때문에 서양 책들을 가져와서 공부했고 거기서 천주교를 배웠고 일단은 먼저 학문으로 먼저 배웠죠. 그리고 나서 신앙으로 받아들인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유일한 그런 경우입니다. 교황께서 이번에 아시아 국가는 처음으로 방문을 하신 거고요. 또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사실 교황님께서 그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휴가 기간을 그렇게 한국 방문을 위해서 쓰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감동적이고 또 감사한 일이고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을 처음 방문하셨고 또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사실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오셔서 하는 그 행동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다가가고 또 소외된 분들 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가르쳐주고 가셨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약자의 편에 서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신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라북도 취업 게시판 알아보겠습니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유통사업체에서 제과 제빵 관련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할 기술자를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게임 커뮤니티 웹진에서 게임 취재 기자를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게임 기사 작성과 e스포츠 취재, 게임 이슈 취재며 서울과 전주 지역 중 본인의 희망 근무처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지원자는 입사 지원 시 게임 리뷰를 첨부해야 하며 경력 기자 지원일 경우 기명 기사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수기 및 생활가전 전문업체에서 설치 및 AS 엔지니어 담당 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장소는 전주와 군산 사무소이며 25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과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전자부품 생산 사업체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할 경력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요건은 경력 3년 이상의 4년제 대학교 졸업자며 영어 가능자여야 합니다. 전기전자학과 졸업자와 제2 외국어 가능자를 우대하며 마감은 이번 달 31일까지입니다.
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올해는 차례상 차리는 비용이요,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오를 거라고 하네요. 이 채소나 생선 가격은 좀 내렸는데 고깃값이 좀 올랐대요. 그래요. 네. 선물로 한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가격을 좀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생방송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